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실무상 쟁점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무상 쟁점에 대해서 과밀 억제권역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은 본점 설립 후 5년 이내에 사업용 비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중과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사업용 비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중과된 경우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점이나 지점에 대한 설치 시점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사업용 비사업용 부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취득세 중과를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하면 60일 이내에 중과세 적용하여 신고해야 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본점을 전입하면 60일 이내에 중과세 적용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를 하지 않고 또는 본점을 전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판단 사항에 있어서 공부상의 본점 주소와 상관없이 사실상의 본점 전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부상의 지점 등기 설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점 설치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부동산 임대업 사업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본점을 사실상 전입했다는 사실이 판단이 되어서 취득세 중과 처분이 된 사례도 있었고요. 반대로 사업용 부동산을 사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을 사지 않고 사업용 부동산을 사고 그 다음에 본점 전입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에 대해서 다소 좀 억울하게 과세 처분이 돼서 취득세 중과 처분을 받은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외 전입도 대도시의 전입으로 보기에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갑자기 근무하는 인원이 변동됐다거나 대표이사의 그 업무 총괄 장소 또는 그 법인의 업무 총괄하는 장소가 사실상 서울로 전입됐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공부상에 대한 주소 소재지는 중요하지 않고 사실 판단이 중요한데 사실상 본점 전입, 사실상 지점 설치에 해당하는지를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점 소재지가 과밀 억제권역 외에 있고 과밀 억제권역 내에 비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두 가지 사실 판단 사항이 나뉘는데, 첫 번째는 비사업용 부동산, 즉 여기서 말하는 비사업용 부동산은 부동산 임대업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하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있어서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지가 사실 판단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법인의 사실상 본점 소재지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부동산을 샀는데 실사를 나가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 목적으로 하는 장소가 따로 있다라든가, 건축물 대장상의 모든 면적과 임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면적을 확인해 보니 임대를 주고 있지 않은 면적이 있고, 그 임대를 주지 않은 면적에 가보니 가족들이 상주했다거나 또는 대표이사가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것이 판단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시설이 있다고 봐서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는 사안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법인의 사실상의 본점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관계법인이 소재하는데 관계법인의 직원이 세금 계산서도 발급하고 자금 이체도 해주고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면은 관계법인의 직원이 그 법인이 아닌 관계법인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인의 사업장을 그 법인의 본점으로 봐서 취득세 중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대표이사 또는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가 수도권 과밀억정권령 내 주소를 두고 있는지, 우리 법인 등기부 등본 열람하면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의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소를 보니까 비사업용 부동산 근처에 있다거나 비사업용 부동산 인근에 있고, 공부상의 본점은 그 주소지에서 도저히 출퇴근하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거리에 소지하고 있다면 과연 사실상의 본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집이나 근처로 볼 확률이 높지, 수도권 과밀억정권령 외에 공부상의 본점 소재지를 사실상의 본점 소재지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경기도 과세 사례에 대한 첫 번째, 사실상의 자기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인 법인 부동산에 임대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에게 임차하고 있다. 근데 그 개인 사업자가 1인 법인의 그 1인이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뭐 자기 사용으로 보는 것이지 이것이 임대이냐 과연 라는 것에 대한 판단 부분에 있어서 과세가 된 사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질의 1. 과밀억정권령 내에 본점을 둔 2001년 설립된 법인이 서울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 후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인원을 상주시킬 경우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질의 2. 과밀억정권령 밖에 본점을 둔 2009년 설립된 법인이 서울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 후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인원을 상주시키지 않은 경우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사안에 대해서 본점의 과밀억정권령 내 또는 외 소재 여부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내에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동산 임대 업무를 관리하면서 인원을 상주시키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지만, 인적 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사무소 또는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뭐 사업자 단위가세냐, 총괄 납부 사업자냐, 아니면은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자냐 여부가 상관없이 인적 시설이 없으면은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따라서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서울시는 또 이렇게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외 법인이 서울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서울 소재 부동산에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취득세 중과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도시 외 법인이 서울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서울 소재 부동산에 지점 설치에 따른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업자 등록이 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 할 것이나, 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만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한 그 해당 사업장에 인적 물적 설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것이지, 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관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그리고 본점 소재지가 대도시 외에 있는 지역에 있다면 쟁점은 두 가지이고 사실 판단 사항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 해당 사업장에 인적 물적 시설이 있느냐, 두 번째, 사실상의 본점이 대도시 내에 있느냐 대도시 외에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정권 외에 법인이 단순 임대 목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정권령이 소지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점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에 인적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하고, 그런데 처분청의 현장 실사 시 사무용 집기, 복사기, 팩스가 설치되어 있고 책상이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 인적 물적 시설이 있다라고 봐서 과세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는 이에 대해 항변을 했죠. 사무용 직기 복사기 및 팩스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옛날에 우리 아들이 쓰던 거지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항변한 사항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즉 그 부동산은 그 임대업 목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부동산에 인적 물적 시설이 있다라고 봐서 취득세 중과가 된 것이죠. 오해를 살 만한 걸 하시면 안 되고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실익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대리인이 꼼꼼히 챙겨서 납세자분들에게 주의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죠. 사실상의 본점을 스스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인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또는 최대 주주가 주로 머무는 장소를 본점으로 보아 과세를 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관계법인의 대표이사와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거나 그 실체가 유사한 경우 관계법인의 본점을 해당 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과세를 한 사례도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이사의 주소가 서울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법인의 본점이 오산에 있다. 그리고 서울과 오산의 출퇴근 시간은 왕복 4시간이다. 그런데 사실상의 본점이 오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우리 세무대리인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납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 청구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청구인은 2001년 8월 6일 날 토지를 취득해서 8월 7일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 부동산은 부동산 임대업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의 그 관리를 관계회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동산 27층에 그 관계법인의 사무실이 있었고 청구인의 지점장실을 설치하고 관계법인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업무를 하게 한 사안에 대해서 아까 그 경기도에 대한 사례 그리고 대법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관계법인의 직원이 사실상 이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그 관계법인의 사업장을 그 법인의 본점 소재지 또는 사업장으로 봐서 취득세 중과를 처분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이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임대 관리를 관계법인이 위탁 운영했고 관계법인의 사업장을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서 인적 물적 시설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결정문에서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실관계가 있겠지만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점 또는 지점의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것이고 설치 전입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법인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작권형 외에 설립하고 실제 본점에서 사업활동을 일정 기간 영위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작권형 내로 전입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부분을 과세관청과 큰 다툼 없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법인의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형 외에 설립을 한 상태에서 실제 수도권 과밀억제권형 외에 본점에서 사업활동을 일정 기간 영위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고
취득했고 본점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로 전입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전입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 중과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자꾸 오산을 말씀드려서 오산 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용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인에 본점을 설립했습니다. 본점 설립. 그리고 용인에서 공유 오피스가 아닌 공유 오피스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공유 오피스가 아닌 용인의 본점에서 전화도 설치되어 있고 팩스도 설치되어 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있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나 이사회도 여기서 하고 등등등 사실상 용인에서 본점의 사업 활동을 충분히 영위하고 있었는데 서울의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고 물론 이 서울의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본점을 서울로 전입했다. 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전입했을 때 이때에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또 시청하신 분들 여기 이제 분들은 취득세 중과가 되냐 안 되냐 이건 또한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회신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2019년 5월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2020년 4월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고 전입하고 2020년 12월에 서울에 있는 기존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존 임대용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2019년 5월 취득하고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는데 2020년 3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에 처분 여부와 상관없다.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이죠. 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대표이사의 집 주소가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을 설립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할 자신이 없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에서 일정 기간 사업 활동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본점을 전입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으로 전입을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다툴 일이 없고 따라서 인적 물적 시설이 그 부동산 임대업 시설에 없다면은 굳이 불필요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여기 시청하시는 수강생분들이 또는 여기 세무대리인분들이 좀 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에 대한 판단, 인적 물적 시설에 대한 사실상 판단, 사실상 본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 있어서는 소명할 것을 대비해서 과세관청과의 다툼에 있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납세자에게 알려줘야지 법문구상으로만 또는 공부상에 있는 주소로만 판단을 해서 컨설팅을 해주신다면은 굉장히 큰 피해가 납세자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 본점 소재지 인적 물적 시설에 대한 판단은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국제조세 부분에 있어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세법별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판단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같은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지 맞는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